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거래소 1944.88포인트, 코스닥 544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63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만 268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기관적 3,630억 중에 아마 삼성 SDS가 차지하는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976억 중에 반대로 매도하는 물량은 삼성 SDS가 좀 상당수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일단 관망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관망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항상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은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관망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전략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지수에 대한 전략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 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전기술을 매수하셨어요. 63,0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전기술을 한번 볼게요. 많이 빠졌네요. 한전기술. 그죠? 많이 빠졌는데 일단 한 번 올라갔고요. 두 번 올라갔고요. 세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쫙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한 58,000원 정도 때 121선 라인대가 되겠네요. 아마도 요 정도 라인대까지는 눌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는 쪽이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물대, 저항대 진입을 하고 있죠. 58,000원 언저리 때는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될 수 있고 67,000원에서 위로 넘어가면 75,000원짜리 때까지는 일단 매물에 대한 공백 구간이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박스권으로 일단 좀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이 한 7만원 언저리, 하단이 뭐 46,000원 요 자리대인데 중심 라인대가 한 58,000원대 요 정도에서는 지지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도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인 예로 한전 KPS 한번 볼게요. 한전 KPS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어저께 무섭게 급락이 나와주는 건데 아래 거를 길게 달아줬죠. 추세가 깨지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전산업 보자고요. 한전산업도 견조한 모습입니다. 근데 한전기술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나와줄 그럴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매수가가 63,000원인데 63,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MDS테크. 이 빠지나요? 빠지니까 또 물어보네요. 19,550원. 비중 몰빵 100%. 자, 한번 봅시다. MDS테크입니다. 19,550원짜리 때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 이제 손실권역으로 좀 접어든 그런 모습인데 박스네요. 이것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잠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이 약간 꼬여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선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한번 보자고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실적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작년 동기 대비보다 30% 이상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4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8,500원 정도? 18,000원 정도로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자리대, 18,000원 자리대까지. 일단 밀리면 요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100% 비중이니까 지금 18,000원대까지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큰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보자고요. 오늘 저점이 19,250원입니다. 그죠? 만약에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 19,000원 깨고 내려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손실 없이 일단 50% 이상 축소 일단 해놓으세요. 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섰을 때 다시 매수해도 괜찮으니까 이거 18,000원까지 보게 되면 이분 손절 못 하실 것 같습니다. 100%라.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조금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반 이상 줄여 놓고 난 다음에 좀 보시고요. 기술적 반등은 일단 22,000원 좀 잡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이에요. 3,250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한번 볼게요. 에코플라스틱도 보게 되면 상승 추세대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확장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24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자동차 쪽 섹터가 조금 약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수급적인 부분들은 기관 쪽에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이렇게 썩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만 110억이 넘게 했습니다. 작년 80억 벌었어요. 4분기 내내 1년 쇠 빠지게 갖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만 110억 정도 했다는 얘기죠.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무구조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요. 빠질 대로 얼추 다 빠진 것 같습니다. 241선 자리 때 한 2,800원 이 언저리 때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KT 서브마린요. KT 서브마린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5,380원에 40% 정도 됩니다. 네. 수익이 좀 많이 나셨었어요. 예, 많이 났었는데, 제가 목표 시력을 한 7,800원 선 이래 잡고 갔는데, 네. 못 미쳐가지고 도로 빠졌습니다. 7,800원 정도 전고점 자리 때. 예, 예. 네. 어떻게 좀 갈 수 있는지요? 지금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한 폭이 좀 컸는데 예. 아마도 밀리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 다시 밀릴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밀리게 된다라면. 예. 근데 이제 40% 비중이시란 말이에요. 예. 일단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안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실적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슈적인 뭐 해저 터널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단기 포지션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예. 예, 길게 보셔야 진행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고점, 뭐, 목표가로 본 7,800원 정도 때는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약 한 10% 가까이 수익 중이세요. 한 8% 정도 수익 중이세요. 예. 요걸 조금 챙겨주시고 난 다음에 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있고, 예. 나머지는 못 먹어도 고 한다 싶으면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이 있고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챙겨 놓고서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예. 네, 좀 챙겨 놓으시고 다시 이제 밀리게 되면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 다시 밀려볼 수 있어요. 한 5,500원짜리 때까지. 예. 그 자리대에서 다시 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예. 오늘 저점 자리대가 5,700원 언저리예요. 예. 그 자리 일단 깨지면 안 됩니다. 5,700원 자리대 깨지면 안 되니까 예.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보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참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현제약이에요. 24,900원. 비중 10%네요. 이현제약. 제약주죠? 이현제약. 그죠? 많이 올랐어요. 32,000원대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고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24,9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관망입니다. 예, 방향성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응축됐다가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위로 올라가든가 밑으로 빠지든가. 잠깐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은 뭐 기관 쪽에서는 보험 쪽에서 특히나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외국인 쪽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실적을 보게 되면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데 2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보다 한 10%, 20% 가까이 좀 줄어들었네요. 이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제약주를 좀 보실 때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때 이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망 자리입니다. 관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추세대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나와요. 이렇게 이탈된다면 매도, 올라간다면 보유, 돌파한다면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27,000원짜리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이지요. 이지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18,900원 20%요. 18,900원에 20%.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어제요. 어제. 예. 왜요? 아, 전문가님이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죠? 예, 네. 일단 보자고요. 뭐 수급은 그냥 외국인들 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다 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죠? 예, 예. 보시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관심을 갖고 보라는 거는 이제 이격을 좁히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횡보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수가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질질질 흘러 내려가는 이 횡보에 대한 개수가 거의 7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하나는 박스권역이 아니라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대입니다. 예, 그죠? 예. 그렇다면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자, 18,9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그냥 뭐 아주 단기는 아니고 뭐 한 1, 2개월? 1, 2개월 단기죠. 예. 그러면 일단은 여유 있게 보시려면 17,500원짜리 때까지는 보셔야 돼요. 빠진다라면 17,500원짜리 때까지 빠질 수가 있고 예, 올라간다라면 지금 이 상단권역까지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고 한 2만원 한 500원 정도? 그 정도를 좀 1차적으로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만약에 정말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21선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는 거? 손절의 폭은 가장 짧게 잡는 거고
그렇게 되는 대신에 기대 수익은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만약에 21선짜리대 깨지면은 다시 하단권역까지 내려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이거는 아마도 뭐 재료나 뭐 이슈, 테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관심 있게 봐라 라고 얘기는 했을 수는 있겠으나, 실적이 좋아 보이거나 차트가 예술적으로 이쁘거나 그런 모습들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예. 너무 크게 보지는 마세요. 예.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 적당한 수익이 나게 되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아 엘텍을 매수하셨어요. 9,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동아 엘텍 한번 볼게요. 자, 동아 엘텍이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듯 말 듯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상승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역이죠, 이렇게. 장비 쪽이죠? 장비 쪽인데 괜찮네요, 지금. 뭐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지만 기업 분석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인가 한번 보자고요. OLED 검사 장비죠? OLED 쪽 섹터는 내년 초까지도 일단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리포트 보게 되면 2015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 뭐 이거에서 OLED가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정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9,000원짜리대에서 2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한번 들고 가 보세요. 들고 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찼어요.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고, 조정을 많이 받는다라면 한 8,500원 언저리, 8,500원, 600원 이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네요. 그거 부분들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까지는 일단은 한 1,500원 정도 좀 나와주네요.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기 3호. 3호. 네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16,500원에 20%인데요.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실적도 이제 좋아지고 괜찮다 그래서 네. 샀는데 너무 많이 빠져요. 그죠? 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글쎄, 많이 오르긴 오르는 것 그죠? 같아요. 2,000원부터 네. 18,700원까지 900% 올랐습니다. 800%. 그죠? 그러니까 네. 좀 빠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네, 일단은 지금 16,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20%세요. 네. 121선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매물 소화를 더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죠? 호가를 네. 보게 되면 매도하기가 참 애매한 물량이 좀 쌓여 있고요. 예. 거래량이 없는 종목군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이겁니다. 매도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럼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윗꼬리가 많이 달리거나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네. 호가가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이게 뇌동매매하는 사람들이 손절 해고란 이후에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점 자리 때 글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점 자리대가 월봉상으로는 한 10개월 선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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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 네. 네, 조금 더 버텨보시되, 예. 한 15,000원대? 15,000원 부근? 그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아, 네.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도움을 투자하시고요. 많이 받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 잔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관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관망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 SDS가 아까 그 선상클럽의 33만원 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34만 4천원까지 지금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개별 종목군들,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밀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좀 약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종목군들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 지수는 낙폭을 좀 축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내수 섹터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쪽 섹터로 들어가야 될까 사실 저도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단기 매도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낙폭과대에서 조금 더 한 차례 더 움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게 조금 제가 아리까리해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한번 관망을 해보면서 일단 주가의 추이를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배열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매도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매도가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매수를 할지 내수 섹터를 들어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도 일단 관망을 좀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있어요. 내일이죠. 15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좀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바로 정면에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오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종목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것들 좀 배우세요. 공부를 좀 하셔야 주식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